네, 안녕하십니까. 주식 타이밍 서프로입니다. 여러분들, 경기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안 좋습니다. 자, 제가 오늘 영상 키자마자 이게 무슨 개소리야. 지금 뭐 빨리 안 오르고 오늘 5% 빠져가지고 짜증나는데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죠.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중요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정부 정시회로 격상된 DIFA 2023 미래 모빌리티 산업 총집합에 보시면 자, 대구 기업에 정책 지원할 것 이러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여기 국내 최대 모빌리티로 지금 2차전지 기업들과 여러 유수의 기업들이 분명히 참여를 했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 보여드렸던 게 야, 이 부스 크기가 장난이 아니다. 응?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뭐 부스 크기가 중요한 건 아니다. 모든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분명히 여기에서 오는 강점이나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건 있다. 그만큼 많은 투자를 진행을 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게 이 많은 기업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스 크기라던가 지면도를 보여드렸었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삼성 SDI와 금양이 바로 옆 동네죠. 이 정도로 큰 부스를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디파 여기 진행하면서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직접 참여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여러분 금양과 대화를 했습니다. 금양이랑 어떤 대화를 했냐? 금양에 직접 가가지고 보시게 되면 금양 정시간의 배터리를 보고 금양 관계자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죠? 신공항에서 산업단지로 한 번에 갈 수 있는 전동화 차량을 만들려 하겠다. 금양이 우수한 배터리를 만들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굳이 이거를 진행을 할까요? 자, 지금 대구 경북공항, 대구 국제공항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직 개통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지도상에 보시게 되면 이 내리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작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냐? 자, 여기 보시면 신공항에서 산업단지로 한 번에 갈 수 있게 진행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뭐 사실 금양이 대구에다가 뭘 하고 있진 않은데 어쨌든 그만큼 금양이 우수한 어떤 이야기들이나 좀 관심이 가져가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산업단지로 한 번에 갈 수 있는 전동화 차량 결국에는 이 어떤 유통에 있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서포트를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영상 찍자마자 키자마자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경제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투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투자가 얼어붙고 있어요. 근데 2차 전지 쪽으로는 뭐죠? 계속해서 투자와 지금 이런 것들이 단행이 되고 있죠.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 저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인데, 음? 전 세계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은 기업들이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줄이려고 하는데 2차 전지 쪽은 뭐예요?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고 돈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절대로 멍청한 놈들은 이런 것들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기업인들은 여러분 돈이 되면 원숭이도 갖다가 놓고 사업을 할 사람들이에요. 맞잖아요. 근데 돈을 쓰고 있다니까요. 자, 그럼 오늘 주가는 왜 빠졌냐?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어쨌든 장기적으로 걱정하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자, 지금 리튬 가격 때문에 앨범알이라던가 여러 가지 조금 안 좋은 이야기가 있어요. 공급 과잉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뭐 좀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일회적인 조금 리튬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뭐 앞으로 돈 더 들어갈 거고 여기에 있어서는 저는 좀 더 안 좋게 생각할 어떤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로서는 리튬 가격이 좀 떨어지고 이거 테슬라도 지금 좀 많이 빠졌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은 저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내용은 뭐냐면 채권금리고 기준금리고 이런 것들 다 떠나가지고 모든 회사가 성장에 필요한 설비 증설에 돈이 필요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자금 마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금리거든요. 근데 자금 마련을 이미 마무리한 회사들이 너무 많아요. 2025년까지. 그게 어떤 섹터입니까? 2차전지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경쟁 섹터들이나 이런 다른 데에는 여러분 다 문 닫고 있어요. 확충 마무리하고 지금 심지어 돈 싸들고 지금이라도 제발 돈 써달라는 섹터가 2차전지밖에 없습니다. 글로벌에서 특히 북미 같은 데에서 설비 조성 자금을 지원해주는 섹터가 2차전지거든요. 북미에서. 이자가 없어요. 무이자입니다. 이럴 때 이제 야 이거는 진짜 2차전지 기업들은 신고 눕고 있죠. 신고 눕고 있어요. 그냥 기분 좋아. 아이 좋아요. 여러분 지금 유럽 배터리 소재 업체라던가 중국이나 이런 데서 파산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금이 동결돼서 그래요. 투자 포기, 자금 확충 실패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이 어떤 시즌이냐면 미국의 실적 시즌이거든요.
아무리 뭐 경기라는 건 결국에는 실적이 말을 해줍니다. 지금 리튬 관련 엘버마리 이슈 때문에 혹은 테슬라 이슈 때문에 조금 뭐 눌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가 얼마나 나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외국인들 매도가 자 이거 한번 봅시다. 매도 현황 보면 외국인들이 나가긴 했습니다. 근데 뭐 외국인이 천지개벽할 만큼 나갔습니까? 아니에요. 엄청나게 단단하다는 거예요. 이 매물대를 벗어날 생각을 안 해요. 기가 막힌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어떻게 이걸 버티고 있을까? 우리 금양 주주분들의 염원, 텔레그램 방 들어와 계신 많은 분들의 어떤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다 모아지고 있나? 심지어 이런 생각도 듭니다. 누구보다 이성적이고 좀 냉정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저까지도 이런 이야기가 좀 들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야기 해드렸던 것들 중에 여러분 신용미수 쓰지 마십시오. 신용미수는 오늘 사서 오늘 팔 때, 오늘 사서 내일 팔 때만 쓰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이건 제 말 들어주십시오. 왜? 제가 여러분 신용미수 쓰지 말라 여러분들에게 말할 권리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주식 타이밍 서프로와 만났던 많은 분들 그리고 텔레그램에 들어와 계신 많은 분들 제가 이건 좀 챙겨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랑 오래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무리하게 미수신용 해가지고 뭘 하고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의 자산 소중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통영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실 서울에서 태어나긴 했는데요. 통영이 고향이에요. 뭐 어릴 때 내려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 집이 되게 유복했는데 집이 망했거든요. 싹을 망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제가 하나 느꼈던 게 뭐냐면 결국에는 내가 스스로 자립성을 가지고 스스로 땅을 딛고 일어나야 되는구나. 두 발로 우뚝 서서 내가 잘해야 되는구나.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주식시장에서 제가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 주식을 하다가 잘 안 됐어요. 근데 그때 도와주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땡전 한 푼 안 받고 제가 뭐 삶을 등지려고도 했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습니다만 분명히 저를 도와줬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가르침을 잃지 않으려고 해요. 사실 제 부모도 이런 이야기는 모릅니다. 왜냐면 제가 20대 때는 어떻게 보면 참 저 혼자 살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금양 이야기 하는데 왜 이런 이야기 하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100% 매일 올라가는 종목 다 찝어드리고 이렇게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뭔가 필요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전달해드릴 수 있다는 거. 시장이 안 좋더라도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 전달해드리도록 노력하겠다는 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MSCI 편입 관련해가지고 분명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좀 해봐야 될 내용인데 개인적으로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뭐 MSCI 들어가면 안 좋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제 지금 MSCI 쪽으로 편입 예상 종목이 딱 이 정도로 지금 추려지고 있거든요. 포스코 DX 금양, SK텔레콤, 현대, 오토에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예상되는 편입 편출 종목에 금양이라든가 포스코가 지금 크게 두드러지고 있고 금양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에 급등 종목으로 분류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의도적으로 주가를 좀 누르고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코스머신 소재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코스머신 소재가 이때 놀리고 있을 때 주가 무조건 올라간다고 제가 했거든요. 이거 일부러 누르는 거다. 이때 MSCI 편입 완료되고 이제 주가 오르고 다시 뭐 좀 눌리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되게 단단하지 않습니까? 이 시장에 비해서 정말 단단한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마이너스 20, 30%가 안 찍힌 계좌의 종목이 없을 겁니다.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 근데 금양도 지금 주가가 좀 빠지긴 했지만 여기에서부터 지금 분명히 행보라인 나온 다음에 MSCI 편입하고 주가 한번 띄우고 이 정고점을 무조건 찾아갈 겁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이슈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정말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는 좀 마음 편하게 여러분들 들고 가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뭐 편출 종목으로는 사실 이야기를 별로 할 건 없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어떤 영향력이 생길 것 같냐면 지금 시장이 안 좋잖아요. 시장이 안 좋은데 이러면 외국인 매수세가 줄어들겠죠. 근데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실리지 않았죠. 그래서 그 기대감과 후발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시장이 좀 좋아졌을 때 그게 큰 상승으로 저는 엮을 수 있다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는 20만 원 이상으로도 바라보고 있고 앞으로 사실 나올 여러 가지 호재들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는 사실 한두 개가 아니겠죠. 더 많은 우리가 기대와 이런 것들 다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제가 바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통해서 좀 넓게 바라보는 시각을 계속해서 좀 노력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앞으로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본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지금 일본은 사실 2차 전지로 굉장히 잘 나가야 되는 나라예요. 산요라던가 이런 나라에서 2차 전지 기업을 훨씬 더 빨리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점유율이
이 밑이었다면 2차전지 일본 점유율이 이 정도 됐습니다. 거의 갭이 20% 30% 가까이 났었거든요. 근데 이걸 역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자, 일본은 정말 참 재밌는 나라인 게 뛰어난 기술력을 할 수 있는 기업이에요. 나라예요. 근데 참 뭐랄까, 누구 하나 좀 책임을 지고 이런 체계화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의사결정 속도가 상당히 느리거든요. 그리고 혁신이라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재밌는 예를 하나 드리자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정수기 있죠? 정수기 물 가는 인원을 뽑는데 3일 걸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판 있잖아요. 주판. 주판, 여러분 우리 주판 많이 튕기잖아요. 우리나라는 주판을 쓰다가 계산기를 바로 도입을 하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판 계산기를 만들어요. 참 특이한 나라입니다. 이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이런 거. 샤프에서 만들었네요. 주판 계산기를 만드는 나라예요. 아니, 그냥 계산기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참 특이하다니까요. 이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뭐 전통을 중요시 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게 참 늦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참 심해요. 예를 들면 이제 오뎅집, 뭐 우동집이 100년씩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우동집을 한다. 그럼 절대 자식한테 우동집 하라고 안 하죠. 겁나 패고 막 공부시키고 사교육시키고 해가지고 이고생 시키기 싫다 이러면서 막 딴 거 시키잖아요. 일본은 그렇지가 않아요. 일본은 그렇지가 않고 그 약간 역사적으로도 이게 연결되어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있었지만 뭐 신분제도 당연히 있었고요. 근데 결국에 우리나라는 뭡니까? 혁신의 아이콘이다. 우리나라 그리고 국민들이 참 머리가 뛰어나요. 되는 민족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금양도 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부가 여러분 매출액이 금양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매출액이 한 2천억 나와요. 2천억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금양 이거 잘 그냥 주가 오르는 게 뭐가 중요해요? 솔직히 막말로 맞잖아요. 내가 금양 여러분들이 대표라고 생각해보세요. 1년에 한 매출 2천억 나오고 매출 300억 나오던 기업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지금 이렇게까지 만들었고 그냥 상장까지 했고 그러면 그냥 적당히 해가지고 먹고 살지. 또 다른 시도를 왜 합니까?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걸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업가 정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고 싶고요. 이거 그냥 된 거 아니다. 진짜로. 그냥 된 거 아니라 정말 긴 시간 사활을 걸고 노력한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일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좀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불안하신 분들이 있으면 제 영상 보시고 마음 편하게 좀 들고 가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제가 직접 만났던 박순혁 작가님 그리고 짧게나마 인사를 드리고 대화를 나눴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느꼈던 내용들은 여기 있죠, 박순혁 작가님. 박순혁 작가님 여기 있죠. 이거 접니다, 여러분. 얼굴 하얀색 이거 접니다. 주식 타이밍 유튜브 4%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발로 뛰면서 이제 여러분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그냥 멍하니 있는 것보다 이렇게 직접 나가서 제가 많은 기업들의 대화를 나누고 이 2차 전지의 발전성이라던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볼 때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는 건 효율 있게 참 잘합니다. 효율성. 이거를 진짜 너무나도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박순혁 작가님이 사실 조금 유혹이 많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안 흔들리시는 걸 제가 실제로 겪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 참 대단하시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사람이 공매도 관련해서 저렇게 많은 회의장에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대단한 겁니다. 박수 한번 쳐줍시다. 대단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그냥 이제 금양 같은 경우에는 빨리 오르지를 않으니까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제가 채널 하나 만들었죠. 뭐 만들었습니까? 바로 대장주를 잡아라. 여러분들에게 채널 만들어서 소개해드리고 있죠. 대장주를 잡아라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요번에 정말 어떤 유튜브에서는 최초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련주 방산주 석유 관련주 이거 제대로 잡았었습니다. 그쵸? 이거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십시오. 이거 제가 정말 여러분들이 가장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결국에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남들이랑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들에게 하나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이렇게 매매를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저밖에 없을 거예요. 이걸 꼭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냐면 우선은 재료를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과거에 반응했던 종목을 찾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반적으로 2,400개가 넘는 종목에 있어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차트 다 뒤지고 어떻게 추세 찾습니까? 개인분들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 교육을 여러분들에게 하긴 하지만 비중 있게 하지 않아요.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도 늘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전체적으로도 테마성이 굉장히 강하다. 제약바이오 다 오를 때 오르고 2차전지 다 오를 때 같이 오르고 석유화학 오를 때 같이 오르고 조선 오를 때 같이 오른다.
뭐예요? 테마주도 이 소형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뉴스 재료부터 필히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데이터를 찾아요. 그리고 제가 당일 오전에 시세와 차트 제일 마지막에 잠깐 보고 나서 텔레그램 추천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완벽하게 다 제공해드리고 있죠. 이거 영상 한번 보시면 제 레전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보십시오.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건 진짜 여러분들이 뼈가 떼고 살이 될 겁니다. 석유 SK이노베이션 중앙에너비스 그리고 흥구석유 S-오일 보이죠? 그럼 뭡니까? 어쨌든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종목이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혹은 뭐 S-오일 정도 이 세 가지. 근데 흥구석유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보이죠? 그럼 흥구석유가 석유 이 관련주들 중에서 가장 시세 주기 좋겠구나 이런 걸 머릿속에 딱 넣어놓는 겁니다. 자,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련주라고 찾아봐도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이것 때문에 유가가 많이 올랐다는 단서를 찾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유가 관련주들 중에서 이제 과거 데이터를 뒤지는 겁니다. 근데 제일 많이 거론이 되는 게 흥구석유였어요. 그쵸? 그래서 저는 그냥 흥구석유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거예요. 그냥 봅시다. 만약에 내일 뭐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대장주를 잡아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장주를 잡아라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대장주를 잡을 수 있는 뭐예요? 능력을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제가 참고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좀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 이걸 여러분들 이 채널 구독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앞으로 주식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뭐 잡아드렸냐면 그리고 우리 기술이 좀 보이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에서 봤을 때 대부분 좀 다 큰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없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빅텍 그리고 말 다 했죠 여러분. 빅텍 그리고 빅텍이랑 스페코 말씀드렸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직접 보십시오.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아무 때나 이때 잡았어도 그냥 수익이었죠. 그리고 빅텍 많이 올랐죠. 스페코 이렇게 그냥 수익 갖고 가는 거예요. 그냥 20% 이상은 다들 갖고 가셨을 거예요. 근데도 제가 못 잡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구독자 방에서 전체 방에서는 그냥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고 아니면 자료 제공해드리고 흥구석유 7,800원 잡아가지고 뭡니까? 지금 일주일 사이에 120% 올랐어요. 난리 났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뭡니까? 이번 주 주말 사이에 또 브롬 관련주 해가지고 한창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또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한창산업 1,200원 이거 매수 들어가서 오늘 상한가 갔죠? 폴라리스 우노 18% 수익 났습니다. 그 외에 제가 참고해볼 만한 내용들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제공해드리는데 안 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좀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트 공부하고 뭐 해가지고 그런 방송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남들과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쉽게 수익이 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왜? 제가 세상을 등지려고 했을 때 저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잊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 편하게 우리 구독, 좋아요만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만 해주시면 되고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큰 힘 되니까. 자, 구독, 좋아요만 해주시고 상단의 전화번호 010-4889-5593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이 구독자 방에 넣어드립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이런 내용들 잡아보시고요. 나는 텔레그램 쓰기 싫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라고 두 글자, 문자, 위 번호로 구독 혹은 문자라고 보내시면 제가 내용들 전부 다 전달 드릴 테니까 편하게 받아가세요. 편하게 받아가십시오. 편하게 받아가시고 잘 사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제대로 내셔가지고 재밌게 좀 주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은혜를 받은 거 이제는 돌려드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대신 구독, 좋아요, 구독처만 좀 챙기고 우리 텔레그램 혹은 시청자, 구독자분들, 형님, 누나, 친구분들이랑 정말 끈끈하게 좀 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제 거 잘 활용하십시오, 여러분. 활용하시면 되니까 언제든지 또 텔레그램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것들 사용하실 수 있게 여러분들 번호를 알아야 되니까 번호를 알아야 제가 텔레그램방 링크를 보내드리죠. 구독이라고 보내시면 텔레그램 방으로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기회 다 드렸습니다. 남들과 다르고 이 유튜브나 우리 주식판에서 이런 식으로 재료 매매를 진행하는 거 과거에서 흔적을 찾고 여러분 이거 한창산업 이 기사 있잖아요. 작년 기사입니다. 한참 뒤져가지고 제가 찾은 거였거든요. 브롬 관련주로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이런 것들만 잘 잡으시면 뭐다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다. 아시겠죠? 기회 다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실적주 말고 테마주 시즌이 있고 실적주 시즌이 있잖아요. 실적주에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십시오. 자, 여러분 제가 개인 투자를 할 때 겪었던 가장 큰 어떤 뭐랄까요 힘든 점이랄까요 이게 정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굉장히 획일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이버라던가 유튜브 빼고는 사실 개인 투자자가 정보를 얻기라는 게 정말 어렵죠. 아니면 뭐 TV 채널이라던가. 근데 이 너무 많은 정보들 중에서 확실한 정보를 거르기가 우리 개인 투자자로서는 상당히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
이런 일들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죠?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시는데, 자, 여러분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특히 우리가 외인들의 속보라던가 이런 것들 개인분들이 쉽게 접하기 쉽습니까? 아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영어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그런 걸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근데 제가 딱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 딱 하나를 선정해서 그때 살 걸 하지 말고 그때 팔 걸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는 꼭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작년입니다. 작년 11월 21일 날 미국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한국 배터리 섹터에 저력이 확인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 기본적으로 US 인플레이션, 미국 인플레이션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IRA 세부 법안,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에 굉장히 이득이 될 거다. 그러면서 지금 마켓 밸류에이션을 뭐라고 했냐면 엔트리 포인트 투 인베스트, 지금 가장 중요하게 투자해야 될 시기다, 이런 이야기까지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증권사는 어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월 17일 날 이미 기사가 났습니다. CATL이랑 포드 거래 재검토 요구가 나왔는데 그 뒤에 뭐예요? 포드와 CATL 북미 배터리 합작 선언을 공식화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리포트를 내고 있거든요. 또 똑같습니다. 뭐 이럴 때 주가가 한참 이제 오를랑 말랑 하던 시기에 갑자기 경고를 내요. 이런 일들이 허다하거든요. 또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자, 요번에 매일매일 이렇게 여러분 많은 이 증권사에서 리포트들이 쏟아집니다. 근데 자, 적중률이 어때요? 짝 11%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에코프로라는 기업 다들 아실 겁니다. 에코프로라는 기업이 5월 19일 날 여기 하나증권에서 뭐라고 했냐면 목표가 45만 원하고 추가 상승 여력 제한적이라고 하죠. 이때보다 지금 2배 올랐습니다. 90만 원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 이런 분들이 여러분 뭐 3프로TV라던가 어떤 유튜브에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하거든요. 돈 벌기가 정말 어렵겠구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런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뭐 박순혁 이사님 같은 분도 있지만 작가님 같은 분도 있지만 이런 거 보고 또 휘둘리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 정답은 뭐예요? 데이터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로 꼭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이거는 뭐 금양이라던가 에코프로 차트거든요. 좀 더 크게 키워볼까요? 이거를 제가 굳이 왜 보여드리냐면, 자, 여러분들 데이터가 실적은 결국에 주식이라는 건 실적입니다, 여러분. 모멘텀도 있지만, 자, 결국은 데이터 뭐요? 5년 연속 증가하면서 국내 수출 상승을 견인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번에 여러분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결국에 우리나라에서 선두적으로 수출을 이끌었던 건 조선이라던가 2차 전지라던가 자동차를 빼고는 아예 없습니다. 근데 자동차랑 2차 전지는 어차피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 정답은 수출 많이 되고 돈 많이 벌어다 주는 기업이 주가가 오른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2차 전지 역대 최고 달성, 점유율 40% 목표로 수출에 계속 증가한다. 실적이야말로 큰 상승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이 미리 실적이 올라갈 걸 어떻게 알 수 있어? 라고 저한테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박순혁 작가님도 결국에는 2년 뒤에 반도체 뛰어넘을 것, 증권가 가치 판단이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제가 여기 작게 적어놨죠. 반도체는 2차 전지만큼 성장하는 산업은 아니다. 자, 2차 전지는 여러분 앞으로 계속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시작된 산업이란 말이에요. 반도체도 만약에 여러분 이제 태동기를 거쳐가지고 성장하는 산업이면 무조건 주가 훨씬 폭발적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성장을 해서 완숙기에 접어들어서 좀 더 고부가 가치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산업군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박순혁 작가님이 말하는 건 실적이 꾸준히 오를 수밖에 없는, 늘 수밖에 없는 섹터가 2차 전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원래 제가 무역을 했었거든요. 통계청에서 이런 수출입 자료까지 다 뒤집니다. 부품 하나하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게 힘들잖아요. 자,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그냥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제가 단톡방 안에서 여기 신성 ENG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2월 6일이거든요. 근데 이때가 신성 ENG 역대 최대 실적이 나옵니다. 영업이익이 800%가 는다. 매출액이 6,600억. 막 이런 식으로 나오죠. 보시면 4천억 구간에서 머물고 있던 기업 자체가 2022년 기준으로 6,600억을 띄어요. 근데 뭐예요? 주가가 하나도 안 올랐었어요. 근데 결국엔 뭡니까? 이때 저점을 다지고 주가가 이렇게나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가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가장 뛰어난 건 증권사 리포트도 아니고 해외 기관의 어떤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리포트도 아니고 우리가 그런 거 찾아보기도 힘들고요. 결국에는 실적이거든요. 근데 이런 걸 알려드릴 때
누군가가 옆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혼자 절대 주식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저는 채널만 크면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는데, 자, 제가 인생 바꿀 종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거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직접 눈으로 보십시오. 전혀 어떠한 거짓도 없습니다. 자, 지금 대미 수출 증가하는 거 보세요. 2월, 3월, 4월, 5월 기준으로 엄청나게 폭발하죠. 자, 수치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수출액이 이게 월이거든요. 1월 달부터 5월 달 사이가 여러분 10배가 넘게 올랐어요. 뭐가? 수출액 자체가. 엄청나죠? 거기다가 뭡니까? 지금 이 기업 자체가 엄청나게 고성장하는 거 보이십니까? 이 기업의 재무제표입니다. 뚜렷한 매출 성장이 보이는 거예요. 향후 수년간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가장 고성장을 보일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양극재 기업들을 제외한 모든 기업들 중에 지금 가장 가파르게 매출액이 올라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거기다가 새만금까지 제조시설 본계약을 마쳤고요. 새만금 뭐죠?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2차 전지가 모여있는 하나의 어떤 실리콘밸리 같은 하나의 단지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일어나는 시너지도 여러분들 어마어마할 거고요. 지금 2차 전지 장비 사업을 하면 국가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3년간 법인세라든가 세금 없다. 니네 사업해라. 그냥 버는 대로 다 이득이에요. 자,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 하나를 선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구난방이 아니라 딱 하나를 선정해서 살 걸 하지 마시고, 그때 팔 걸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변화는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 종목, 자, 잡으실 수 있게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건데, 어떻게? 자, 010-4889-5593 이쪽으로 인생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데, 자, 차트 자체가 여러분 아직까지 상승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출액이 늘어나는, 즉 실적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의 엄청난 매집, 특히 연기금의 매수가 굉장히 눈에 띄고, 투신도 뭐 장난 아니죠. 지금 이게 보이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안 오르고 있다. 이 말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입니다. 지금부터 변화는 시작이 돼야 되고요. 제가 앞으로 텔레그램이라던가 이런 쪽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내용들, 그리고 정말 간추려서 앞으로 더 중요한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거, 투자라는 거 지금부터 변화가 필요하고요. 혼자 하시지 마십시오. 혼자 하시지 마시고 대화하시면서 이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저한테 정확한 코멘트들 들어가시면서 이 종목명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인생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인생 바꾸실 분들, 내가 이 종목으로 이번에 최대한 수익 한번 크게 내보겠다. 내가 5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매수를 해서 뭐예요? 큰 상승이 나오는 이 기쁨, 이 환희를 느껴보겠다 하시는 분들만 문자 보내주십시오. 저도 여러분 1000만 명, 뭐 100만 명 수용 못합니다. 정말 한 분 한 분 내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큰 상승을 맛본 뒤에 실적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이거야말로 찐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우상향하는 큰 상승, 에코프로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 BM도 그렇고요. 코스모도 그렇고 실적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주가가 선반영되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았고요. 이제 실적 발표 곧 나옵니다. 지금이 매수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문자 보내십시오.